안녕하세요.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방송국 JBS 제49기 아나운서 서다연입니다. 오늘은 예비 선생님들을 위한 임용대백과를 열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예고해드렸듯 2차 시험 준비와 멘탈 관리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 중 심층 면접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데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각 시도별로 교육 정책이 다른데 교육 정책을 조사하는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응시 지역이 서울이다 보니 답변이 서울에 조금 치중할 수 있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수업은 실습 때 나가서 많이 해보시죠. 그래서 수업 실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도 있고 어떤 것인지 대충 알 것 같기도 한데 심층 면접에 대해서는 너무 생소하고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실현은 0.5점 정도만 감점이 되었는데 심층 면접은 1점이 넘게 감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층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과 차별화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사실 한 명의 면접자만 보는 게 아니라 10명, 많게는 20명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와서 당연한 말을 한다면 지루하고 점수를 주고 싶지도 않겠죠. 그래서 제가 대답한 답변들을 예시로 몇 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층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각 교육청에 시책이 존재할 거예요. 이 시책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있는 교육 정책들이나 거기 나와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직접 기사나 이론 내용을 구글링하면서 정리했습니다. 기사를 읽게 되면 최근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10년사를 각 시도의 교육감님들이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꼭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각 교육 정책에 대한 큰 카테고리가 정해지고 나면 자신만의 대답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생태 감성을 기르기 위해 생태 전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입니다. 이렇게 너무 뜬구름을 잡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복도 아쿠아리움을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실습 현장에 나가 보았을 때 이것을 학생들이 복도에서 어항을 기르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도 기르고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녹여낸다면 면접관님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을 할 때에는 먼저 큰 카테고리를 시책을 보면서 잡으시고 이와의 카테고리를 정한 다음 자신만의 답변을 적어서 외워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과정안은 경기 지역에서는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과정안은 점수를 주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점수가 10점이었는데 90% 이상의 수험자들은 9점 이상의 점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출을 필사하면서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술처럼 두세 번 정도 필사를 하고 나면 어떤 시험인지 감이 확 오실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실현에 나가서 과정안 쓰는 걸 많이 배우시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 맞춰 쓰는 것, 그리고 조건을 빼놓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출을 필사하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제한해서 문제를 내진 않았는지,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제한해서 문제를 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네, 이 질문도 제가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문제가 나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는데 서울에는 수업 실현, 심층, 영어 모두 코로나 관련이 나왔어요. 평소에 코로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세 영역 모두에서 코로나 관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에서 코로나 예상 문제를 뽑아서 영어로 면접을 준비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미국에서 살다 온 아이, 그리고 한국에서만 살 아이,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하는데 영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영어로 말하는 것이 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어렵다 보니
사실 구상을 하는 것도 매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준비할 때는 영어 수업 시간은 완벽하게 만능 틀을 짜서 외워놓고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험 같은 경우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연습하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블렌디드 수업에 관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차 시와 후차 시가 모두 줌 수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차 시와 후차 시를 조건으로 넣는 것도 실제 이제 스터디언제가 해볼 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상 문제를 풀었음에도 내가 당황스러웠다면 분명히 다른 시험자들도 당황했을 거니까 너무 떨지 말고 자신감 있게 웃는 얼굴로 면접에 임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에서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네, 제주도는 원래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세 가지 과목에 대한 실기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세 개의 실기 과목 평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배한테 들었던 내용과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팁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악은 제주도를 응시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4학년 때 4학년 1학기에 실기 과목으로 음악, 미술, 체육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잖아요. 그때 저는 음악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악 실기 시험을 볼 때 국악 부분은 장구 장단을 맞추면서 시청하는 시험인데 그것을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민지 교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연습시키시거든요. 저는 코로나라서 학교에 등교는 못했지만 그것을 연습해서 과제로 찍어서 보내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그렇게 학교 수업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피아노는 1학년 때 피아노를 무난하게 하신 분이라면 다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미술은 제주 시내 학원 두 개 정도의 학원에서 1차 점수 발표 날 전후로 초등 임용반이 따로 개강이 돼요. 그러면 그 학원에 등록해서 보통은 다 한다고 들었고요. 체육은 강론 때 여러 동작들을 배울 건데 그것을 직접 몸으로 연습해서 시험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제주 교대생과 2차 스터디를 꾸리는 것이 저는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수업 실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업 실험 스터디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수업 실험을 잘하기 위한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업 실험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는 총 4명이서 했고, 같이 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입시를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서 마음이 잘 맞아서 그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시기는 1차 시험을 치고 조금 쉬다가 스터디원들과 이제 만나서 어떤 장소에서 언제 할 것인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한 것은 11월 말부터인데요. 처음에는 아무런 만능 틀 없이 수업 실현, 그리고 영어 수업 실현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초반 1, 2주 정도는 심층 면접, 영어 면접, 지도안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 3회로 진행을 했는데 먼저 심층 면접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4명이었기 때문에 2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서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심층 면접에는 구상형 문제도 있지만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즉답형 문제가 있었어요. 즉답형 문제는 시험장에서 딱 이렇게 덮여져 있는 종이를 딱 펼치면 문제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순발력 있게 대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팀을 나누지 않으면 미리 문제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팀을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본 것은 답변이 듣기에 편하고 논리적인지, 그리고 가지수가 만약에 3가지를 말하시오 하면은 이 3가지가 겹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도안 작성이 있는데
제주나 경기의 경우에는 지조안 작성이 없었는데 저희 경남 지역에서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가 매일 작성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냥 눈 감고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도 작은 비중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계속 연습하시면 고득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실연의 경우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 경우에 저희 스터디원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처음에 쭉 돌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업을 보면서 조건을 충족했는가가 가장 우선시했고 또 수업 보고 집중해 봅시다, 3반 집중 이런 것들 그리고 시선 처리는 자연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봐주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과목과 차시를 하려고 했고 시간 안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올해 경남의 경우에도 다양한 자료가 제시됐고 지금까지의 형태와는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하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다양하게 다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영어 수업 실연과 영어 면접의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되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스터디원들도 영어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했었는데 충분히 연습하시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영어 수업 실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건 충족 그리고 시간 엄수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터디원들에게 받은 피드백 보고 자신이 보완할 점을 찾고 고치시면 됩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5분 실연이었기 때문에 시간 안에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시간 생각하시고 또 영어 면접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되는 질문과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 자료 받으시면 영어 단어 목록이 있으실 텐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외우고 또 스터디원과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배우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록에다 추가해서 외우시면 충분히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차 준비가 꼭 1차는 스터디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2차 스터디는 모두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신과 잘 맞는 스터디원 3명 혹은 4명을 구하셔서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영어 수업 실연과 일반 수업 실연을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 카메라도 있고 내 모습을 찍고 보면 진짜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스터디원이 주는 피드백 말고도 나 자신의 단점이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꼭 영상으로 남기셔서 집에 가셔서 보시고 고치시면은 현장 가서도 덜 떨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원들과 꼭 으쌰으쌰 하면서 2차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실연도 만능 틀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만능 틀을 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수업 실연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틀에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능 틀을 구해서 만능 틀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 같은 지역은 2차에서도 빈별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가 1차 점수를 아무리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에서 삐끗하게 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을 외워서 달달 외우기보다는 많은 만능 틀을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수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먼저 스터디원들과 각자 하나씩 만능 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4명이서 그 만능 틀에서 좋은 점들을 다 하나로 취합해서 그것을 적시, 적대에 쓰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아까 심층 면접에서 마찬가지로 정말 몇십 명의 수업을 보는데 다들 와서 모든 만들기 노래를 부르고 같은 구호를 하고 같은 패턴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지루하고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을 박히기보다 자신만의 수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분짜리 수업을 9분 안에 끝내야 해요. 모든 조건을 9분 안에 끝내기는 사실 생각보다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감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핵심 발문을 적고 그 발문의 개수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교를 부리고 많은 수업 모형이나 기법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성취 기준에 적합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노래나 구호 같은 거를 넣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 수업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웃는 인상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상과 풍겨지는 분위기는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스터디언들하고 할 때 최대한 웃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장난으로 경련이 일어날 때까지 웃으라고 하는데요. 정말입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면 교장 선생님들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점점 애들이 막 표정이 무너져 내려요. 너무 무섭고 저를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웃는 얼굴을 항상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어 수업도 만능틀을 많이 준비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능별로 만능틀 작성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이 영어 수업 실현이야말로 만능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자신감 없으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제가 구매했던 하이패스 교재에 예시 수업 대본을 정말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기능별로 2~3개씩의 대본을 보면서 수업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고 매일 사용되는 문장들을 골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전개를 시작을 할 때 활동일을 시작해보자, 교과서와 몇 쪽을 펴라, 무엇이 보이느냐와 같은 문장들은 모든 기능별로 다 사용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을 골라서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들어가는 각각의 기능들, 리스닝, 스피킹과 같은 기능은 사실 활동 2와 활동 3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때 여러분은 수업 대본, 예시 대본을 참고하면서 어떤 종류의 활동이나 게임을 하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닝에서는 위스퍼링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빙고 게임이나 보드 게임과 같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을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 활동을 선택하고 나서 그 설명하는 문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또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예시 대본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친절하게 설명 내용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외우셔도 되고 조금 불편하거나 어색한 문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빼거나 추가하셔서 대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본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입에서 줄줄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연습하고 또 읽어보시면 정말 이 10점 만점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